네,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정계특위냐, 사개특위냐를 놓고 당내 의견을 모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길어지는 고민의 이유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정부의 북한 목산 관련 조사 결과 발표에도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정계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어딜 선택을 할까? 지금 당내 의원들이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결정을 안 한 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산 결산위원장 선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되게 좀 모호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그리고 사개특위냐 정계특위냐에 대한 의견이 또 뭐 좀 각각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사개특위는 저희가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적폐청산의 과제 중에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 3당의 대표께서 정계특위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도부에 유임을 해서 다음 주 안에는 결정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계특위 쪽으로가 그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글쎄요,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정계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특히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 3당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야 3당과 함께 소위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히 역설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계특위위원장을 맡고 자유한국당에 사개특위위원장 자리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은 아마 의총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대충 반반이라 뭐 지도부에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정계특위, 사개특위 그러지만 일단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소위 지연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위원장 자리로서 그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계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과연 누구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특위로 선택을 할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계특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사법개혁, 이게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좀 동력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정계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어쨌든 국회의 소관사항이죠.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구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의 문제이고 특히 야 3당의 의견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의원 정수의 10%를 줄인다 아니면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한다. 이제 이 의견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또 한교안 대표와의 의견에도 미묘한 미세한 그 차이가 좀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단일안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야 3당 안에서 의견 차이가 지금 또 있는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농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그다음에 영남 쪽 의원들, 그리고 강원도 쪽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경우에 그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통폐합된 지역이 많죠. 그리고 인구 상한선이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로 인해서 지역구가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 3당의 의견도 무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통해서 그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공수처 도입하는 문제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치권이 화답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정계특위의 소관 사항은 정치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성과 그다음에 비례성과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 헌법 정신을 존중해 주면서 협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정의당에서 위원장으로 했을 경우에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과 여당에서 합의를 이뤄내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까지 충분히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 하나는 이 정계특위의 상황은
시한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죠.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처리는 해야 됩니다만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또 과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구제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예. 국회에 반영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면 또 하나는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와 제도를 개혁할 때 어떤 것이 선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둘 다 소중하죠. 한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은 어느 소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소위를 그 위원회를 맡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심상정 위원장이 아직 사임계를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이것도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계특위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는 한 예. 내려오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상정 위원장의 주장은 자기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과연 민주당이 그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이 사법개혁보다는 이 선거제 개편에 굉장히 지금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심혈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정계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 하고 그 위원장 자리를 다시 심상정 의원에게 주라 그래갖고 바른미래당이 가뜩이나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진영이 소진영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는 바로 그러한 소위 이제 정책 연대를 해야 되는 군소 정당들. 예.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대통령의 의지잖아요. 사법개혁이라는 건. 그리고 앞으로도 변수가 많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결정되겠지만 또 새로 이제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물론 그게 변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는 거기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계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고 사개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줬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상정 의원은 그 민주당의 의지 때문에 본인이 아직까지 안 내려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요, 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을 한 걸 두고 이제 뭐 합동조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축소 은폐 없었다. 물론 뭐 경계 실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초기에 그 태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계를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발표. 그다음에 삼척항에 이미 그 접안이 됐는데 인근이라는 표현을 인근. 쓰므로 인해서 예.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장관도 국민에게 사과했고요. 총리께서도 사과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지금 제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예. 실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뭐 야당에서 물론 안 됐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목선이 내려오는 과정, 그다음에 내려와서 일일이 신고를 했고 현장에 이제 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감출 수도 없었고 은폐할 수도 없던 상황입니다. 다만 경계태세가 부족했고 잘못됐던 점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한 정치권이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와서 주민이 그러니까 탈북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왜 잡지 못했냐라고 질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책임자 선을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의 어선이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남측 정부가 장관 물러나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핵심 참모가 물러날 정도의 문제라면 이게 굉장히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에 맞추어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그러니까 대북 경계태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그다음에 그 정부는 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6월 30일 날 그러니까 북한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남북미 정상이, 정상이 만나서 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 국방부 장관일 수 있고 또 외교부 장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발 맞추어서 정부나 정치권이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전혀 해명이 안 되니까 지금 야당이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또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아마 지금 야당보다 더 세게 국정조사 하자고 했을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비 경계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예.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고 은폐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없었다는 것인지 아무튼 그 국방부의 36명의 소위 합동조사단에서 나온 발표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거를 또 총리실 차장이 이제 발표를 네. 하면서 질의응답에 제대로 답변도 못 해가지고 지금 언론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진축과 비판을 항의를 받았죠.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은폐 조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게 한 장본인은 누구냐. 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청와대는 아무 관련 없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 제1차장을 안이한 대응이라 그래갖고 강력 엄중 경고라 그래갖고 지금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도대체 제1차장은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더 코미디 같은 일은 육군 23사단장인가요? 예. 지금 징계위에 해부됐다 그러는데 바로 노크 기순이 있을 때 이 23사단장은 휴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은 또 지금 징계위에 지금 해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벙커에 들어가서 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결론을 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의 의문점을 얘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징어 조업했다는데 오징어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오징어 먹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락가락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예. 남북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비, 경계, 은폐 조작이 남북 관계와 관계없이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의 매뉴얼대로 해야 이게 지금 그 국민들, 삼척 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심할 텐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은폐 조작이 없다라는 말만 앵무새 같이 하니까 국방부는 이제 홍길동 국방부에서 도마뱀 국방부로 완전히 꼬리만 자르고 다니는 국방부로 변질돼서 이렇게 되면 군 수뇌부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군 수뇌부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국토를 지키는 병사들이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남북 관계라는 정치적 사안이랑 이거를 지금 연동시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취급을 하고 핸들링을 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총리실에서 발표를 하고 그걸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기자들에게 알려서 기자들이 이거 항의를 하고 왜 이걸 총리실에서 갑자기 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해경, 해군, 예. 그다음에 합참 예. 네. 다 연관되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어선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반잠수함이나 잠수함이 내려왔을 경우 또는 뭐 그 북한 군 또는 뭐 특수한 목적을 띠고 내려왔다고 확인이 된다라면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되겠죠. 근데 이것은 민간인이 그러니까 의도돼서 내려왔는데 그 의도된 사람들 중에 2명은 의도하지 않은 거고 또 의도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단위가 총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얘기하는 뭐 많은 주의 주장은 있는데요. 그건 전 상상 속에 있는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폐를 할 이유가 있었냐. 없었다고 보면 국방부에서 합참에서도 얘기를 했고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좀 구차해 보이기 때문에 그 대목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인근이라는 표현이 접항했는데 왜 표현을 달리 했느냐라는 점인 거잖아요. 이유가 좀 구차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경계가 뚫렸냐. 그래서 그때 초기에 레이더에 감지되지 못했지만 파도와 그 배가 워낙 사이즈가 비슷해서
애초에 그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에 예. 대해서 놓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군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니까 해군과 해경과 그다음에 그 통일부 국정원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봅니다. 상상력에 따른 주장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어떻게 상상력에 따른 주장입니까? 삼척항에 도착을 했는데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물어물하면서 협의해서 했다고 유관기관. 하잖아요. 예. 유관기관과. 그리고 또 이거는 원래 보안상 그렇게 인근이라고 말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 이모하고 뭐 전화하겠다고 예. 핸드폰까지 쓰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미북 간의 정상회담 할 때 요새 그 얘기하는 게 과감한 상상력, 정책적 상상력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국민들이 전부 의구심을 가지는 사안들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주질 못했고요. 지금 예. 그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실무진으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조사단 그 이전에 뭐 그 기사를 보면은 예를 든다면 청와대 개입이 있었느냐? 예. 확인을 못했다 그랬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결국은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그 합참 의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까지 지휘선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이 지금 그 칼의 끝자락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네.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하나도 경위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됐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덮고 간다 한들 결국은 나중에 이게 다시 도드라질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브리핑에 개입했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오늘 총리실에서 실장도 아닌 차장이 나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 국정조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번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시죠.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 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진짜 은폐 축소라는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근거를 대라. 자유한국당 주장이 제가 보기엔 뭐 국정조사 요구한 것만 해도 하여튼 바둑알보다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국방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고요. 국방위. 네, 야당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국정조사의 시기와 범위와 대상과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상인데 북한으로 귀순한 2명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돌아간 분이죠. 예, 예. 돌아간 2분, 그다음에 지금 귀순한 2명이 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로 치면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야 됩니까? 이것이 의도된 귀순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군 수뇌부 그쪽 군 수뇌부를 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북한하고 연관되니까 북한의 주민이 내려오는 사건에 대해서 남북 간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 있게 보자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제한된 남한 내에 있는 권력기관이 뭔가를 감추고 은폐하려고 생겼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의 과연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야가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나 도구로 삼아서 목소리 높다고 해서 될 문제는 그런 저는 게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그다음에 시기도 그러면 이걸 한 달 할 거냐, 2달 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위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돈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뭘 감추려고 했든지 뭘 의도했던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태세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15일 날 내려올 동안 4일 동안 NLL 오기 전에 북한에서 조업을 하다가 내려와서 중요한 것은 삼척에 내려왔을 때 거기에 경계 태세가 부족했다. 이건 인정한 겁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가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의 보고서와 해경의 보고서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발표할 때 특정하지 않고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뭔가 의도된 감축이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당사자도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문제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군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엄중 경고와 장관의 사과와 총리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국방위원회가 열려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하고 또 남아있는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지금 야당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추경안을 걸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국정조사 요구 때문에 차일피일 시일을 늦춰서 정말 적시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말 거냐. 그래서 일하는 국회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두 분 이야기 듣고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충분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7개월 만에 회복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판문점 회동 영향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으로서 그 조력한 것이다. 그래서 긴장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향후 보름 후에 과연 이제 실무 협상, 이제 뭐 실무진이 북한에서도 새로운 그 협상팀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협상팀 구성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또 8월 중에는 한미 간에 약화된 형태의 연합훈련이 개시가 되는데 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말까지 셈법이 같지 않으면 뭔가를 할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래서 변화할 그 변수들은 아직까지 많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북미 간의 정상회동 외에 물론 그 회동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모습의 어떤 부분을 지적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지금 그 추경의 필요성이라는 건 경제가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뭐 그 외에도 뭐 노동 문제 지금 비정규직 뭐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지지율의 변동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한동안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역시 최저치입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연일 뭐 국민들에게 막말과 망언,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장외투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이 여성 들을 무대에 세워서 퍼포먼스를 했고 그 퍼포먼스를 한 것이 잘못됐는지 잘된 일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이후에도 더 훈련을 열심히 해서 격려하고 행사장에 띄워줄 것을 전국을 돌아다녀 줄 것을 주문한 한교안 대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교안 대표가 그 이제 행사장을 가서 또는 모임에 가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또는 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이 아니라 좀 생뚱맞는 발언을 통해서 좀 저분이 과연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장관까지 지낸 분이 맞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의 발언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돌아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외에서 할 일과 그 계속되는 그런 국회 안에서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그 해결해야 될 법안 처리를 등한히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중도층의 이탈로 귀결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